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해축은 오늘 인터 마이애미까지 좀 깔끔하게 이겨주면서 그 전 경기들은 확인을 안 했거든요. 레버쿠젠이랑 마르세유 이기는 것까지만 보고 유벤이 비겼더라고.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마땅히 뭐 데려갈 게 크게 없기도 했고 원래 메인 4경기였기 때문에 뭐 1순위도 4경기를 맞춰서 가면 되지만 어, 어, 다들 어느 거 하나 빼기가 좀 애매했는데 뭐 막상 끝나고 나니까 토리노가 요새 무패였던 거 생각하면은 빼면 어땠을까. 그래서 어제 중배당 적중하면서 출발이 좋았는데 해축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낮 경기도 가긴 했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니 어, 일단 아까는 이제 샌다이가 0대 0이었는데 뭐 제프도 선제골 먹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제만큼 좋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뭐 끝나야 봐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 해축은 좀 일찍 왔습니다. 저녁에 일정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샌다이가 한 골 넣었네요. 그래서 쌈프, 샌다이. 근데 사간도스가 3실점이나 했고 오늘 무승부도 좀 갔는데 제프도 동점골을 넣어줘가지고 그래도 4경기 묶은 거 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갔던 경기 보면은 일단 이랜드까지거든요. 근데 어, 이랜드도 아직 0대 0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좀 아쉬웠고 슈팅이나 유슈팅이 많았는데 오늘은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프랑 이랜드 마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트부터 아약스까지 위트부터 샌디 미추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위트 아약스는 뭐 순위가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상성은 최근 아약스 상대로 연승 중인데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저는 반반이라는 느낌입니다. 배당도 그렇고 승점도 4점 차로 아약스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득실 차이는 거의 없고 특히 위트가 홈에서 워낙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약스는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긴 한데 4번을 비겼기 때문에 1승 3무 아직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근데 홈 성적이 워낙 좋아서 위트가 아약스도 뭐 부상이 없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유로파를 갔다 온 그 경기를 뛴 위트긴 하지만 아약스도 갈라타하고의 챔스 경기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실점이 좀 꾸준하잖아요. 아약스가 마지막 무실점이 헤라클레스였기 때문에 지금 경기 수로 따지면 8경기 연속 실점 중이라 위트도 원정은 안 좋은데 홈에선 성적이 좋아서 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좀 노려보겠다. 그래서 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무패 포함된 경기들이 있는데 아마 어제 분석한 대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아레알 하나 뜰렸더라고. 아스널도 무를 이제 변수를 넣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위트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탈 대 사스올로. 사실 아탈이 아직도 믿음이 안 갑니다. 물론 마르세유전을 이기긴 했지만 리그 한정으로 볼 때는 뭐 홈에서 무패긴 해요. 근데 워낙 득점력이 적기 때문에 계속 언더 중이고 최근에 이제 한 골 이상 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홈에 무패. 최근 뭐 AC 밀란전도 그렇고 라치오전도 그렇고 결국 강팀 상대로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요새 뭐 원정 성적이 좀 좋긴 해요. 뭐 칼리알리도 잡고 뭐 베로나 원정도 잡고
근데 지난번 홈에서 제노아한테도 졌고, 아탈이 이제는 6경기째 승리 없으니까 리그 7경기 만에 이길 때가 되었다. 아탈 승 보는데 마에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또 비길 수도 있어서, 사솔로가 그렇다고 최근 원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뭐 승점은 같잖아요. 득실도 조금 앞서 있긴 한데 아탈이 득점 차이는 별로 없어서 만에 하나 비길 경우 근데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아탈이. 이러면 예전에 이제 레체를 잡을 때 아니면 토리노 원정처럼 다득점도 할 수 있어서 배당 대비 마에는 노려볼 만하다. 근데 어제 이제 2순위 경기들이 다 이제 뭐 깔끔하게 마인을 해줬잖아요, 유벤 빼고는.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아탈 승 보고, 자, 빌바오 오비에도는 어제 무승부를 봤거든요. 오늘도 무 봅니다, 무. 그렇다고 오비에도가 꼴찌고 뭐 역배까지 보기에는 오비에도도 이제 득점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는 뉴캐슬 원정을 갔다 와서 이제 무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빌바오가. 뭐 리그에서 최근에 헤타페한테도 지고, 물론 최근 이제 홈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마요르카 잡고 지로나하고 비기긴 했는데, 최근에 뭐 무득점 경기도 있고, 무엇보다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오이안 산케트의 부상, 그리고 이나키 윌리엄스, 뭐 공격에도 지금 한 3명 정도 부상이 있고, 니코 윌리엄스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오비에도 결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공격에 한 2명 정도, 뭐 예전 부상까지 합치면 3명. 근데 빌바오가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승부 아니면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봐요. 승무패 무승부를 갔는데 승부시까지 무승부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언오버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갑자기 다득점 무승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무승부 본다고 언더 가기에는 배당 대비 별로다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메언하고 흐로닝언. 자, 네이메언 같은 경우에는 흐로닝언 상대로 최근 홈 성적이 좋더라고요. 2승 1무. 그리고 지금 당연히 순위는 흐로닝언이 좋습니다. 다만 득실에서는 실점이 더 많더라도 득점 10골 차이기 때문에 네이메언이 좋고, 홈의 네이메언 성적이 좋습니다. 뭐 원정 흐로닝언도 좋긴 한데 득점이 득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보면은 둘 다 큰 부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결장자가. 자, 그러면 네이메언이 최근에 홈에서 트벤테랑도 비기고 알크마로도 잡고 해서 이제 2경기 무패인데, 딱 하나 문제는 실점이 좀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괜히 득점이 많은데 실점이 더 많은 게 아니고, 흐로닝언도 보면은 지난번 그 트벤테하고 비겼잖아요. 그리고 리그에서는 원정 3연승 중입니다. 포르티나, 브레다, 이제 위트까지 잡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2.5 줬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턴 빌라하고 본머스는 뭐 제가 이제 나눠서 가긴 했거든요. 지금 조합을 2조합으로 승무패 나눠서 갔는데 둘 다 하나씩 틀렸는데, 하나는 에스턴 승, 하나는 무입니다. 그렇게 좀 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에스턴 승무로 본다는 얘기예요.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비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에스턴이 워낙 요새 잘해요. 홈에서 뭐 5연승이고 원정에서는 최근 연패 중이긴 하지만 유로파 포함해서 리그만 보더라도 진짜 오랜만에 리버풀한테 졌고, 아직 리그는 3연승 진행 중이고, 본머스가 이제 오랜만에 맨시티한테 졌는데 그동안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비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스턴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느가 하나를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언오버는 사실 에스턴 승무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1대1 무보다는 무승부가 나오더라도 최근에 본머스가 리즈나 크리스탈 원정에서 2대2, 3대3으로 비겼고 득점도 좀 꾸준한 상황이라 에스턴이 홈에서 실점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오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굳이 간다면 오버로 승부식은 그렇게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포드하고 뉴캐슬도 브랜드포드 승무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확률은 브랜드포드 2프렌입니다. 근데 이제 2프렌은 배당이 안 나오죠. 그래서 프렌 보시면 된다. 근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2프렌이긴 해요. 그래서 배당이 적긴 하지만 난 그래도 확률로 가겠다 하시는 분은 2프렌 가면 되고, 뭐 그래도 홈이니까 브랜드포드가 뉴캐슬도 지난번 웨스트햄한테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뭐 브랜드포드는 최근 홈에서 리버풀도 잡고 예전에 첼시하고도 비겼던 상황이라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뉴캐슬도 득점이 좀 꾸준하고, 그리고 브랜드포드도 최근에 뭐 무득점 했던 경기는 맨시티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1대1 무승부가 가능하지만 언더보다 오버를 좀 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버보다는, 근데 어찌 보면 뉴캐슬 승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버가 나아 보이고, 홈팀 사이드로 보시는 분들은 오버보다는 뭐 2프렌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탈하고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리스탈 승부 쪽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크리스탈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크리스탈도 홈 원정 차이가 좀 뭐 얘네 지금 순위 차이도 별로 없고, 브라이튼도 최근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첼시전도 결국 퇴장 때문에 이겼던 상황이고, 그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홈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탈은 이제 컨퍼런스란 일정이 변수가 있긴 해요. 체력적인 문제. 근데 이제 알크마르도 잡고 최근 홈에서 이제 브랜드포드, 리그컵, 리버풀 3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리그에서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리그조차도 뭐 득점은 좀 밀리지만 결국 득실이 좀 앞서 있고 여전히 홈에서 무패 중입니다. 2승 3무. 그래서 승무 사이드로 보되 제가 볼 때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해요. 브라이튼이 뭐 일정이 그래도 좀 크리스탈보다는 좀 괜찮잖아요. 컨퍼런스도 뭐 이런 컵대회도 없었고, 아무리 3연승 중이긴 하더라도 최근 뭐 2경기 무실점에 뭐 알크마르전 실점을 하긴 했지만 브라이튼의 원정의 최근 실점률을 봤을 때는 이 경기도 뭔가 이제 승부 사이드로 보지만 오버 노려볼 만하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앞에 브랜드포드하고 에스턴보다는 오버 나올 확률이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의 원정 득점력 보면 냉정하게 리그로만 보면은 첼시는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맨유전 빼면 사실 다 이제 저득점이었거든요. 크리스탈도 보면은 뭐 가끔씩 다득점한 적도 있지만 뭐 0대0, 1대1 그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크리스탈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굳이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노팅엄하고 리즈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도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노팅엄이 지난번 슈투트그라츠 이제 원정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리그에서는 맨유하고 비기면서 5연패를 끊긴 했지만 여전히 첫 경기 이긴 후에 승리가 없고, 리즈도 이제 원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홈에서는 나름 이제 본머스나 웨스트햄도 잡고, 그리고 리그 초반에 뭐 에버튼하고 뭐 뉴캐슬하고도 비기기도 했는데, 요거 의외로 뭐 노팅엄이 홈에서 치른 게 아니고 유로파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리즈 쪽 봅니다. 리즈. 이것도 리즈 2프렌에 프렌까지. 노팅엄이 홈이라 유리할 수 있는데
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성적이 안 좋아서 노팅엄이 워낙 지금 순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공격의 두 명이 결장입니다. 허드슨 오도이하고 크리스 우드. 요 두 명 빠지는 것도 크죠. 노팅엄 입장에서는. 리즈는 크게 이제 결장이 뭐 칼버트 루인만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 이런 거 보면 리즈 2프렌까지 보는 게 맞아요. 브랜드포드처럼 2프렌. 그래서 넘어가고 볼로냐 나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28경기이기 때문에 반만 알크마르까지 공개하고 쭉 이어가서 구독자 게시판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나머지 경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로냐 나폴리. 일단 둘 다 상위권에 있고 볼로냐가 최근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3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20년도 이후에 보면은 이긴 적이 없긴 해요. 4무 2패로. 근데 무가 많다. 그리고 나폴리도 지금 보면은 데브라이너가 이제 그때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볼로냐도 결장이 거의 크게 없어요. 이모빌레 장기 부상 빼고는. 이러면은 아무리 1위 지금 승점이 AC 밀란하고 같은데 아마 득실 차이로 2위인 것 같긴 한데 경기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긴 또 1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볼로냐가 5승 3무 2패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무패거든요. 3승 1무. 실점도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볼로냐도 유로파 홈에서 했지만 나폴리도 유럽 그 챔스를 했고 일정만 조금 이제 유리할 뿐이지 지난번 코모도 비기고 레체도 한 골 차였고 그 전에 원정 4연패였고 하면은 뭐 볼로냐도 이제 홈이긴 하지만 무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볼로냐는 지금 9경기 무패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7경기 4승 3무. 근데 최근에 토리노하고 비기기도 했고 그 전에 제노아나 코모는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무승부 봐야죠. 요거는. 뭐 홈이라고 해서 프렌 보기에는 배당도 프렌이 너무 낮고 나폴리가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하지만 언제든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줘야죠. 무승부. 자, 제노아 피오렌티나. 자, 피오렌티나가 성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뭐 제노아도 안 좋지만 피오렌티나가 꼴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제노아 상대로 거의 한 10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졌거든요. 그리고 제노아가 또 홈에서 지금 3연패 중입니다. 피오렌티나 상대로. 그래서 상성은 피오렌티나가 훨씬 좋은데 일단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엘라스랑 승점 4점으로 최하죠. 그리고 제노아도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데 피오렌티나도 원정 성적이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긴 하지만은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이 지금 부상으로 수비 쪽에 부상도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이 오히려 제노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안 그래도 골 넣을 선수도 많이 없는데 모이스킨까지 부상. 팀 내 2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공동. 이러면 마인츠 원정까지 갔다 온 피오렌티나. 일정도 제노아가 훨씬 좋고 그리고 제노아는 6경기 만에 승리도 했고 물론 홈에서는 지금 여전히 1승은 없긴 해요. 컵에서만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 피오렌티나는 믿을 수가 없다. 마인츠 원정까지 갔다 왔고 최근 2경기 득점도 없었고 물론 실점이 뭐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경기들도 많은데 이런 경기는 사실 그렇다고 제노아 프렌 가기도 뭐하고 아직 피오렌티나가 뭐 1승이 없긴 하지만 모르죠. 이번 기회에 1승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빡셉니다.
모이스킨 부상이 없었다라면 모르겠지만 부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점도 적고 마인츠 원정까지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 배당이 낮아도 제노아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노아 프렘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제노아도 확실히 승을 못 보는 게 홈이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로리앙이죠. 로리앙 툴루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로리앙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툴루즈가 순위가 좀 더 괜찮습니다. 상성도 툴루즈가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 전부터도 잘 안 지기도 했고, 그래서 상성은 툴루즈가 좋은데 일단 로리앙 성적 실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최다 실점은 아닌데 거의 최다 실점하고 비슷합니다. 메스랑 한 골 차라서. 툴루즈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승점도 더 높고, 로리앙이 내세울 거는 원정 1무 5패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래도 홈이라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결장도 아주 크게 없고, 오히려 툴루즈가 지금 최근에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수가 골하고 어시를 그래도 조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로리앙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파리하고도 비겼었고 브레스트 3대3. 그래서 원정은 지금 3연패 중인데 홈에서는 릴한테 딱 한 번 졌습니다. 1대7로. 모나코도 잡았고 스타드레는 퇴장에 이제 운이 좀 따라줘서 이겼고. 자 근데 툴루즈도 최근에 이제 3경기 동안 승리 없거든요. 그 전에 리옹도 잡고 니스 원정도 잡고 강팀한테 좀 잘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모나코 원정 지면서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 근데 아까 툴루즈가 결정은 조금 더 안 좋다고는 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로리앙이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나름 생각보다 홈 성적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로리앙 프렌 정도 갈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프렌이 가장 좋긴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승부도 나오면 많이 노리는데 툴루즈가 최근에 계속 연패만 했던 게 아니고 니스 리옹 잡은 전적들도 있고 모나코도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 될 확률이 커요. 근데 확률로 보면은 로리앙 홈이고 최근 파리, 브레스트, 모나코까지 3경기 무패의 흐름을 보면은 무승부 보지만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건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다. 왜냐면 오늘은 좀 무승부를 살해야 될 수도 있다는 느낌?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폴더에 그냥 3무씩 묶어 가든가. 일단 이것도 프렌 쪽으로. 제노아도 그래서 프렌을 노리는 겁니다. 원래 제노아도 그렇고 로리앙도 그렇고 무승부 다 갈만해요. 볼로냐 나폴리처럼 딱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볼로냐도 가실 분들은 어차피 무 갈 거다 하시면 프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홈이기 때문에. 어쨌든 홈에선 무패긴 하잖아요, 볼로냐가. 볼로냐도 보는 김에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나폴리가 요새 조금 원정이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또 프렌을 먼저 우선시하고 다 무승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배당이고 뭐고 오늘은 확률적으로 보죠. 확률적으로. 자, 프라이하고 장크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크트보다 순위가 좀 더 높긴 한데 일단 상성은 오히려 최근에 살짝 좀 더 밀리고,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순위가 장크트가 그 강등권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3점 차이라서 초반이라 큰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득실에서만 좀 그래도 프라이가 좀 더 좋을 뿐이지 장크트 원정에서
아예 1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 홈에서 당연히 이제 더 좋긴 하지만 배당을 생각하고 봤을 때 프라이가 지난번 니스 원정도 갔다 왔고 뭐 최근에 잘하고 있긴 해요. 홈에서도 아웃구전 이후에 패배도 없고 5경기 무패고 3승 2무고 다 좋고 유니온 베를린 원정도 비기고 해서 최근에 유로파를 제외하고도 그 리그에서 물론 이제 승리가 없긴 하지만 무가 좀 많아요. 레버쿠젠 원정 최근에 진 거 말고는 진 적도 없기 때문에 해서 뭐 2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컵 대회 뒤셀도르프전 이기고 유로파까지 이기고 왔기 때문에 좋은데 장크트보다 일정이 안 좋습니다. 원정까지 갔다 왔고 하지만 장크트는 메넨글라한테 4실점 홈에서 프랑크 원정, 브레멘 원정, 슈투트 원정 결국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리그로 보면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프라이 승무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프라이도 결국 최근 리그에서는 2경기 무득점이었고 뭔가 배당 대비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장크트에 이제 무득점을 좀 믿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장크트도 어쨌든 초반엔 좋았잖아요. 최근 들어 이제 6연패 중이긴 하지만 연패를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승부로 일단 승무 보고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흐름은 그거긴 한데 유로파 일정도 너무 최근이었고 그러니까 챔스는 좀 일찍 하지만 유로파는 이제 항상 뒤에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도 그렇고 그나마 결장이 없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승무인데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라요하고 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제 좀 아쉬움을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요 레알 가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일단 산프이로랑 센다이 이겼고 뭐 사간dob슨 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랜드가 또 골을 못 넣으려나? 0대0 제프랑 이랜드만 이겨주면 그래도 메인은 적중을 하거든요. 뭐 나머지는 사간도스 틀리고 뭐 무승부야 이제 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승부도 사실상 좀 빡세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후반이기 때문에 좀 아마 방종할 때쯤이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면 그 전에 안 끝날 수도 있어서 응원을 좀 해보고 자 나머지 경기로 이어갈게요. 자 라요 레알 자 레알이 1위고 라요가 10일인데 일단 라요는 지난번 컨퍼런스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홈에서 3연승 컨퍼런스를 빼면은 알라베스전이 유일한 1승이에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레반테, 뭐 소시, 뭐 컵대회까지 하면 원정 3연승 중이긴 했었지만 비아레알한테 지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는데 비아레알 지면서 3연승, 4연승도 못했죠. 리그에서. 근데 상대가 레알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레알 2프렌까지 갔었는데 레알 승까지 보고 결국 0대1로 지면서 프렌 하나 뚫린 게 좀 아쉽더라고. 왜냐면 레알은 워낙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뭐 바르시아도 잡고 근데 이 원정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요가 은근히 레알 상대로 강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많이 졌을진 몰라도 최근에 20년도 이후에는 1승 2무 1패로 동률입니다. 동률. 최근 3경기만 보면 1승 2무로 더 좋아요.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레알 상대로 득점도 했고 해서 아무리 레알이 흐름이 좋다 한들 리버풀전 한번 깨졌고 라요는 또 일정이 좀 더 쉬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레알 쪽을 봐야 되는데 라요는 바르샤하고도 비겼습니다. 리그 초반에
홈 첫 경기. 그래서 최근에 워낙 상승세도 있었던지라 비아레알 이제 4실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저 레알의 원정 대비 배당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되려면 레알이 한번 이제 점수를 좀 좁혀주는 기회를 좀 줘야죠. 그래도 레알이 좋긴 해요. 레알이 좋긴 한데 왜냐면 결장자도 크게 많이 없고 뭐 카르발하고 추아메니 정도밖에 음바페, 비니시우스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지만 레알도 냉정하게 보면 원정에서 헤타페 한 골 차, 그리고 뭐 AT 5실점, 뭐 소시 한 골 차,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라요의 상성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라요도 홈에서는 쉽게 안 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길 것까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이 경기. 레알 승부 봤다가 뭐 라요한테 또 잡히면 또 그러니까 요거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 경기 알크마르까지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알크마르 PSV. 자, 3위 2위 싸움인데 뭐 이런 경기는 보통 이제 무승부를 보잖아요. 근데 일단 상성이 PSV가 훨씬 좋습니다.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4연승 중이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실에서 밀립니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PSV가 페노르트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승점도 같고 여기가 거의 박빙인데 알크마르도 4점이면 따라갈 만합니다. 왜냐면 홈에서 아직 무패고 PSV가 원정 5전 전승이라서 조금 빡세 보이긴 해요. 더군다나 이제 기존에 이제 공격에 부상이 있었는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최근에 수비까지 부상이 있다 보니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 PSV는 공격에 이제 장기 부상자 이제 알라산 플레아 그리고 뭐 반본멜 정도 빼고는 깨끗하기 때문에 결장 부분도 PSV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원정을 비기긴 했지만 알크마르가 일정이 더 뒤에 있었죠. 컨퍼런스. 알크마르도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PSV가 좀 더 좋고 딱 하나 걸리는 건 알크마르가 지금 연승 중이다. 4연승 할 때 실점도 적었고 다만 홈에서의 경기들을 보면은 무패긴 하지만 실점이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무실점 경기가 없긴 해요, 홈에서. 그리고 PSV도 최근에 이제 페노르트 원정도 3대2로 잡고 포르티나도 5대2. 결국 실점을 얘네도 하긴 하지만 더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PSV가 35골로 득점 1위예요. 알크마르도 24골로 적은 골은 아닌데 10골 이상 차이 나고 해서 요거는 사실 3.5 기준 알크마르 뭐 2대2 3대3 무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5번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박빙의 경기들이 오히려 무승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많더라고. 지난번 뭐 레알 바르샤도 그렇고 해서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승무패는 솔직히 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결국 알크마르도 홈 무패고 PSV도 무패기 때문에 오버랑 무승부를 동시에 볼게요. 동시에. 오버를 우선적으로 보는 건 뭔가 승패로 갈릴 것 같아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결국 승패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승부를 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뭐 둘 중에 골라가시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쭉쭉쭉 가서 앙제 오세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오버 1순위 보고 그 다음 앙제 오세르. 자, 이 리그왕에서 이제 둘 순위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앙제 같은 경우에는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은 없더라고. 진 적은 없는데 최근 전적이 많지 않고, 그리고 둘 다 순위가 안 좋습니다. 근데 3점 차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뭐 결장 부분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르도 뭐 퇴장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낮고
근데 이제 오세르가 6경기 중 1무 5패고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 그래도 앙제는 이제 로리앙도 잡고 홈에서 모나코도 비겼던 상황이고 마르세유 원정도 선제골 놓고 비겼던 그 흐름이라서 그래도 앙제 쪽 봐야 된다 요거는. 앙제 승부 보겠습니다. 한 5.5 대 4.5. 오세르가 득점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한 6 대 4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메스하고 니스. 자, 둘 다 스로 끝나는 팀이죠. 자, 메스는 이제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니스한테 상성도 밀리고 니스가 아주 이제 순위가 높은 건 아닌데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승점이. 득실도 많이 차이 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메스가 최다 실점 팀에 득점도 높지 않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안 좋아요. 득실이. 뭐 더군다나 이제 니스가 홈만큼 이제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메스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정인 니스긴 하지만 뭐 니스가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니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 흐름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스는 이제 유로파 경기를 뛰었고 뭐 파리 한 골 차로 아쉽게 졌죠. 왜냐면 그 전에 유로파 빼고 리그만 봤을 때는 모나코 원정 비기고 리옹 릴 홈에서 잡고 스타드레는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5경기 무패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파 일정도 하긴 했지만 메스가 최근 2경기 랑스도 잡고 낭트도 잡을 때 이제 무실점으로 잡았고 그 전에 이제 홈에서 앙제 르하브로 비겼던 전적들도 있어서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땐 뭐 메스도 연승 중이라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배당이 높은 것 같은데 전 니스가 뭐 원정 유로파를 갔다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니스 승부로 보는 게 맞다. 메스의 3연승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니스가 뭐 파리 한 경기 졌다고 해서 못한다고 보기에는 그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요. 리그에서. 다득점도 꾸준히 했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에 이제 르아브르나 뭐 브레스트한테 이제 대량 실점을 하기도 했지만 니스 승부 보고 오버를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요거. 근데 배당이 너무 낮아요. 오버는. 그래서 오버끼리 묶어갈 게 없을 때만 뭐 가면 좋지. 굳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스트라스부르하고 릴. 자, 여기는 이제 상위권 싸움인데 스트라스가 최근 릴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릴이 이제 승점이 1점이 더 앞서 있고 득실도 조금씩 더 좋아요. 근데 뭐 원정 성적이 스트라스 홈만큼 좋진 않죠. 그리고 스트라스가 지금 홈에서 실점이 워낙 적기도 하고 아마 경고 누적인지 퇴장인지 몰라도 수비 쪽에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긴 한데 릴도 보면은 크게 뭐 결장이 최근에 뭐 나온 게 없거든요. 이러면은 어쨌든 스트라스도 컨퍼런스 원정을 갔다 왔고 릴도 유로파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둘 다 큰 차이는 없다. 원정을 갔다 와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흐름인데 스트라스는 파리 원정에서도 비겼고 뭐 스타렌 4실점 하긴 했지만 득점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릴은 지난번 앙제 한 골 차로 겨우 이겼고 니스 원정 무득점 그리고 랑스 원정 질 때도 무득점이어서 릴이 뭐 그때 뭐 로리앙도 7대1로 이기고 최근에 메스 6대1 많이 넣을 땐 진짜 많이 넣었는데 오히려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스트라스 프렌을 볼까 하다가 그래도 스트라스가 마르세유한테 졌던 적도 있고 얘네가 오버가 많은 만큼 릴은 최근에 언더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이게 스트라스 프렌이 좋을지 오버가 좋을지. 결국 오버를 선택하는 건 릴 승까지 본다는 얘기. 아이고 소리가 겹쳤네. 죄송합니다. 이거 무음으로 해놔야겠네. 잠시만요. 방송이 이제 계속 터질 수도 있어서 제가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막 렉 걸려가지고 방송이 몇 번 튕긴 적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무음으로 해뒀고. 자, 그래서 마저 얘기하자면 프렌이냐 5번이야. 근데 릴이 생각보다 원정에서 그 로리앙 7대1로 이길 때 말고는 뭔가 무득점 경기도 있고, 그래서 흐름상 스트라스 프렌을 봐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라스 프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맨시티 리버풀은 맨시티 승부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리버풀이 뭐 에스턴 빌라 상대로 이기면서 뭐 연패도 끊고 하긴 했는데, 뭐 레알도 이기면서 연승 중이긴 했지만 그건 홈이었고, 냉정하게 지금 원정을 본다면은 아직도 원정은 연패 중입니다. 3연패. 그래서 결국 물론 프랑크를 잡긴 했지만 리그 봤을 때 얘기해요. 리그는 3연패 중이라서 맨시티가 요새 뭐 홈에서 본머스라든가 그리고 지난 도르트문트전까지 실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멀티골 이상 계속 넣고 있고, 결국 실점을 하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맨시티 승부입니다. 리버풀은 요새 좀 불안해요. 언오버는 3.5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슈투트하고 아우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아우쿠 상대로 지금 7연승 정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상성이 좋은 상황이라 뭐 리그에서도 지금 순위 자체가 좀 차이가 나죠. 승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득점만 좀 비빌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하거든요. 슈투트가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근데 실점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홈에 4승 무패입니다. 슈투트. 아우쿠가 비비기에는 너무 홈 성적이 좋다. 뭐 데미로비치가 여전히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아우쿠는 그나마 이제 결장이 크게 없고, 슈투트는 일정이 페노르트까지 있었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리긴 하는데, 뭐 지난번 라이프치 원정 진 것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다. 뭐 대부분 한 골 차였긴 했습니다. 마인츠도 그렇고 하이덴하임도 그렇고. 그러면 아우쿠 입장에서는 최근에 폼이 좋으면 해볼 만한데 3경기 연속 컵대회 포함 무득점이고, 리그로 보면은 뭐 쾰른, 하이덴하임, 장크트 다 한 골 차였고, 뭐 홈에서는 미넨전 뭐 2골도 넣고 그랬는데 최근에 폼이 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홈이니까 슈투트 승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마행까지 보기에는 유로파 일정도 그렇고, 아우크도 생각보다 그 라이프치히전 빼면은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마인츠까지 의외로 한 골 차로 끝날 수도 있다 해서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 대비는 막 좋진 않은데 슈투트가 워낙 상성도 좋고 흐름도 좋다 보니 그 정도까지. 그리고 지난번 홈에서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로마하고 우디네세. 자, 우디네세가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로마가 상성이 너무 좋아요. 5연승 중에 우디네세 상대로 홈에서. 그리고 뭐 우디네세가 나름 선방에서 지금 9위 정도에 있는데 로마는 이제 오늘 경기에 따라 AC 밀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2위까지 치고 달릴 수도 있고, 인테르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근데 원정 성적이 좋지 홈이 생각보다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네요, 로마가. 더군다나 이제 로마의 문제점은 뭐 성적도 성적인데 지금 디발라하고 그 퍼거슨이 부상 중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디네세는 거의 결장이 없거든요, 최근. 그리고 지난번 아타를 잡았기 때문에 유벤 원정도 한 골을 넣었고, 그래서 최근에 우디네세 보면은 AC 밀란전 이후에 7경기 연속 득점 중입니다. 뭐 많을 때는 3골까지 넣고 그랬어가지고 이 로마는 오히려 득점은 우디네세한테 밀리는 입장이니까 실점이 워낙 적어서 그렇지. 실점으로만 보면 최소 실점 팀이긴 해요, 로마가.
근데 레인저스 원정을 갔다 왔다 보니 이게 일정이 좀 빠듯하다. 파르마전도 한 골 차였고 뭐 인테르전 지고, 그래서 로마는 배당을 보고 가야 되는데 슈투트 갈 거냐 로마 갈 거냐 하면은 저는 슈투트 갑니다. 같은 배당이면. 왜냐면 아우크보다는 우디네세가 요새 흐름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또 하필 홈에서 한 게 아니고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어제 약간 유벤 토리노 느낌이긴 해요. 물론 토리노가 훨씬 더 이제 무패 흐름이 더 좋았고 우디네세는 이제 원정에서 유벤이나 사스올로전 졌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은 아닌데 최근에 득점도 꾸준하고 결국 로마가 이기려면은 한 골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골을 넣어야 이제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득점 문제죠. 그래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까지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 가도록 할게요. 저는 로마는 아마 패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베티스인데 사실 여기에 승무패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워낙 잘해요 요새. 리옹도 유로파에서 잡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마요르카 잡으면서 지금 컵 대회까지 4연승이고 다 좋은데 특히 원정에서 베티스가 지금 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1승 4무, 무가 좀 많지. 뭐 그렇다고 발렌시아가 뭐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득실도 밀리고 다 밀리는데 뭔가 이제 베티스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 쪽을 보고 싶다. 뭐 베티스가 최근에 이제 비아레알 원정도 다득점을 했고 에스파뇰, 뭐 레반테, 뭐 멀티골 이상 넣은 경기도 많고 워낙 잘하는데 뭔가 홈이면 그래도 발렌시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3경기째 득점 없거든요. 레알, 비아레알, 알라베스까지. 그렇다고 홈에서 뭐 리그 초반만큼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비에도한테 역전까지 당했기 때문에 최근 6경기 2무 4패입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워낙 성적이 안 좋아요. 이러면 베티스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좀 그래도 홈이라는 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렌 프렌을 좀 보고 왜냐면 제가 발렌 승을 갔거든요. 이게 승무패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승부식에 갈 정도는 아니다. 승무패는 워낙 많은 경기들을 적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이제 어제 하나 뜰린 게 두 조합 갔는데 둘 다 하나 뜰렸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파뇰 비아레알인데 발레는 승도 체크되어 있고 무도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부식으로 갈 정도는 아니라는 점. 베티스 흐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보고 일단은 체크는 해둘게요. 전 갈 게 없으면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마요르카 헤타페. 요 경기도 승부패 포함된 경기죠. 그러니까 헤타페가 요새 빌바오 원정도 잡고 지로나도 잡고 리그 연승에 컵대회 포함 3연승. 마요르카는 베티스 원정을 졌기 때문에
이제 뭐 리그에서 2경기 승리가 없긴 하지만 마요르카도 홈에서 쉽게 안 집니다. 그리고 이 득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실점은 몇 골 차이 나는데 승점은 거의 2배 차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마요르카가 어쨌든 주전 키퍼가 부상 중인데 공격의 결장이 딱히 없거든요. 오히려 헤타페가 지금 보면은 수비 쪽에 부상 이 몇 명이 있고 여기도 공격엔 크게 없긴 하네요. 근데 원정의 헤타페가 그렇게 뭐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초반에 이제 뭐 다득점도 하고 그랬었긴 했지만 마요르카도 결국 홈에서는 득점이 바르샤전 빼고는 꾸준했거든요. 뭐 레반테한테 선제골 내주고 비기긴 했는데 AT하고도 비겼었고 그래서 요거는 마요르카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승무 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식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갈 경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마인츠. 자,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프랑크가 이제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4연승도 했었고 자, 마인츠가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1승 2무 6패. 득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나마 실점이 프랑크보다 한 2골 정도 적다는 건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뭐 오히려 마인츠는 홈에서 승리가 없지만 원정 승리가 있긴 한데 프랑크 이제 공격의 결장도 있고 그래서 뭐 마인츠는 미드필더나 공격 결장이 없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피오렌티나전 잡으면서 이재성이 나름 이제 한몫했죠. 그리고 브레멘전 비겼고 그래서 뭐 연패도 아니고 하긴 한데 냉정하게 이제 리그 흐름만 보면은 아우크전 이후에 5경기 1무 4패 실점도 좀 꾸준했고 그래서 이 프랑크 원정은 좀 빡셀 수 있다. 프랑크가 아무리 이제 나폴리 원정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경기한 건 마인츠입니다. 홈이긴 한데 그리고 이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르트문트하고 홈에서 비기기도 했고 컵대회 결국 승부 차이 끝에 졌지만 그리고 장크트 프라이 상대로 1승 1무 해서 최근 리그 3경기 무패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홈에서 실점도 많고 그랬었는데 얘네가 한 번 넣으면 다득점 넣을 때도 꽤 많거든요. 브레멘 4골, 뭐 메넨글라 6골, 그리고 호펜하임 3골, 최근 장크트 프라이 2골까지 오히려 이런 경기는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절묘하게 3.5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버 가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프랑크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 승무 보면서 넘어갈게요. 프랑크 승도 사실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마인츠가 그래도 요새 뭐 득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레버쿠젠하고 질 때도 3득점을 했고 뭐 지린스키, 슈투트, 브레멘, 피오렌티나까지 그래서 비길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갈 경기는 아니다. 프랑크. 자, 고어헤드 페이노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오늘은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왔다. 그래서 방송하는 즉시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도 올려드리고 조합도 오늘은 빨리 나갑니다. 5시 전에는 무조건 마무리되기 때문에 진짜 빠르면 4시 반 늦어도 5시까지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와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보러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그 와중에 이랜드 한 골 넣어줬네요. 이러면 제프만 골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제프가 쉽지 않네 이거. 얘네 동기부여 있을 텐데 무승부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무승부를 뭘 간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무승부인 게 별로 안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승부를 뭘 갔지? 잠깐만. 무승부 가능성 있는 게 있네. 가능성 있는 게 있네. 무승부도 살짝 은근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고헤드 페노르트. 자, 페노르트 1입니다. 고헤드한테 상성도 지금 4연승 중으로 좋고, 원정 가서. 그런가요? 꼴찌에 페널티킥 취소당한 거 경기를 못 봐가지고 그러면 더 아쉬울 것 같은데. 한 골만 좀 넣어주면 어떨까? 아니면 무승부라도 어떻게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다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페노르트가 일단은 상성도 좋고 지금 순위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PSV랑 승점이 같지만 득실 딱 한 골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입니다. 고헤드는 득실이 뭐 나쁘진 않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워낙 페노르트가 좋다 보니 비빌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필 원정 무패예요. 페노르트가 4승 1무로. 더군다나 고헤드는 공격에 지금 2명 정도 부상이 있기 때문에 뭐 수비 쪽도 있고, 물론 페노르트도 뭐 황인범 포함해서 수비 공격에도 있긴 한데 샘 스테인만 지금 부상,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뭐 우에다 아야세나 뭐 하지무사 뭐 이런 선수들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거의 엇비슷하긴 한데 뭐 페노르트도 불리한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노르트가 유리하다. 다만 이제 일정 부분이 고어헤드도 유로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페노르트가 슈투트 원정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둘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페노르트 지난번 폴랜담 3대1 승리, 뭐 PSV전은 2대3으로 졌지만 계속 이제 다득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버가 많습니다. 근데 고어헤드도 보면은 나름 이제 득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홈에서는 다득점도 있었고, 아약스전 2대2라든가 뭐 PSV 원정도 1대2 결국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페노르트의 최근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는 살짝 좀 페노르트 일반승 가기에는 좀 빡세죠. 요거 패 승무 보면서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배당 대비는 오버 노릴만 하다. 왜냐면 고어헤드도 최근에 이제 홈에서 쉽게 안 지기 때문에 배당 대비는 오버인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최근 어쨌든 승률은 페노르트가 더 좋기 때문에 패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배당 대비 별로라서 아마 오버로 갈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인테르 라치오 가도록 할게요. 자, 인테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자, 인테르가 지금 3위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진짜 이제 운 좋게 이겼습니다. 제가 인테르 가서 이제 적중을 했던 거거든요. 상대 자책골이었나? 아무튼 그리고 카이라트도 챔스에서 이제 한 골 차로 이겼고, 그래서 요새 인테르 보면은 뭐 무패를 좀 오래 하다가 나폴리전 진 이후에 뭐 피오렌티나 또 쉽게 이겼지만 스코어상으로 또 요새 두 경기 좀 불안불안하게 이겨가지고 홈이긴 하지만 살짝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배당도 워낙 이제 낮다 보니 물론 라치오하고 승점 차이도 이제 뭐 한 6점 정도 되고 득점 차이도 10골 이상인데 라치오가 실점이 적은 게 좀 걸리거든요. 뭐 물론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인테르도 이제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미키타리안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라치오가 지금 비상인 게 뭐 카스텔라노스도 부상해. 그리고 칸셀리엘리 거기다 이제 뭐 수비에 이제
누노 타바레스, 그리고 미드필더도 이제 최근 부상은 아닌데 부상들이 있다 보니 부상 측면에서도 인테르한테 밀리고, 상성도 최근에 뭐 두 번 정도 비기긴 했지만 컵대회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홈에서 져본 적이 한 6, 7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치오가 마지막으로 이긴 게 19년도기 때문에 상성도 인테르가 좋고 다 인테르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장도 그렇고 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건 라치오가 결장도 안 좋고 뭐 원정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최근에 쉽게 안 져요. 제노아 원정부터 지금 6경기 3승 3무. 물론 지난번 칼리알리전은 홈이었기 때문에 유벤도, 원정만 냉정하게 보면은 아탈 피사 다 0대 0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인테르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최근에 뭐 리그에서 연속으로 비긴 적도 있고, 인테르도 이제 챔스 일정을 하다 보니 라치오보다 일정 부분도 조금 빡세고, 홈이긴 해도 결장만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거는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라치오가 공격에 몇 명 결장이 있다 보니,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자카니, 뭐 보레이디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은 많아요. 귀행도지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인테르 승무보지만 배당 대비는 별로입니다. 인테르가 왜냐, 요새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라치오의 요 무패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도 그렇고. 요것도 승무보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리옹하고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리옹 파리. 자, 일단은 파리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리옹 상대로 많이 이기기도 했고, 지금 얘네가 5연승인가? 그리고 리옹 홈에서도 보면은 파리가 지금 6경기 5승 1무, 지금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한 6년 동안. 20년도 이후에는 아예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성은 일단 파리가 좋습니다. 다만 파리도 지금 리그 순위가 1위는 아닌데 오늘 경기에 따라 1위 여부가 바뀔 수 있거든요. 마르세유가 랑스랑 한 경기씩 더 치러서 이제 승점이 25점이라 오늘 비기면은 25점이긴 한데 1위는 못합니다. 마르세유가 득실이 좋기 때문에. 어제 골 많이 넣지 않았나요? 마르세유? 아닌가? 3골 넣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국 1위 탈환하려면 3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홈도 아니고 리옹이 홈에서 4승 1패로 좋고, 파리가 아무리 이제 원정에서 한 번 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원정이라는 점. 물론 결장 부분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수비 쪽에 누노 멘데스, 하키미 2명 부상에, 공격에는 덴벨레하고 두에 빼고는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리옹도 보면은 뭐 포파나, 그리고 수비 쪽에 퇴장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비중이 워낙 낮아서, 근데 공격에 한 명이 더 있죠. 팀 내 가장 득점이 많은 파벨 슐추, 이 선수가 부상입니다. 부상. 최근 부상이기 때문에 결장 부분 보면은 뭐 퇴장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 뭐 파리도 수비 쪽에도 있고 공격에도 있지만 나머지 남은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는 파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옹이 베티스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파리는 홈에서 이제 지긴 했지만 챔스를 홈 경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파리도 최근에 뭐 니스 한 골차, 뭐 극장골로, 그리고 로리앙도 비기고 생각보다 흐름이 좋진 않아요. 릴 원정, 스트라스. 최근에 이긴 것보다 비긴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리옹이 홈에서 워낙 잘하잖아요. 다만 지난 브레스트전 퇴장도 있고 베티스 원정에, 그리고 뭐 결장 부분에 팀 내 이제 다득점자도 못 나오고 하다 보니 아무리 리옹이라도 지난번 툴루즈전 졌던 거 생각하면 역전패 이러면 저는 오히려 뭔가 파리가 더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파리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배당 대비 파리 승은 가볼만 하다. 언오버는 사실 오버가 배당이 훨씬 더 낮고
이게 만약에 오버가 안 뜨면 또 릴이나 로리앙전처럼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그냥 파리 승을 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 자 이제 2경기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타비고하고 바르샤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뭘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것만 확인하고, 이게 무승부가 좀 빡세네. 야마가타가 골을 넣어버렸네. 일단 제프도 계속 비기고 있고, 이랜드는 2대0이기 때문에 좀 안정권인데, 일단 끝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 추가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셀타하고 바르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르샤가 유리하죠. 셀타가 홈이긴 하지만 물론 최근에 홈에서는 좀 여러 번 비볐더라고. 오히려 바르샤를 잡기도 했고 2번이나 비기고, 그래서 최근에 홈의 성적을 보면은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밀리지 않아요. 셀타가 이제 바르샤 상대로. 다만 이제 뭐 무승부가 워낙 많고, 셀타비고는 득실 차이도 나고, 실점은 사실 한 골밖에 차이 안 나는데 득점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 홈에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5무 1패. 그리고 바르샤도 원정에서 2번을 졌기 때문에 해볼만 하거든요. 셀타 입장에선. 근데 이제 휴고 알바레즈랑 수비 쪽에 부상 몇 명 있는 것 빼고는 없긴 합니다. 셀타.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페드리 하고 하피냐 빼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가비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못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저는 뭐 지난 클럽 브리에전 3대3 비긴 게 좀 아쉽고, 엘체전도 실점을 하고, 뭐 레알전, 올림피아코스, 지로나 세비야, 최근에 바르샤가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손에 꼽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지금 한 9경기 연속 실점 중일 거예요. 그래서 원정에서도 지금 뭐 리그로만 보더라도 연패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르샤 배당이 올라가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뭐 셀타가 뭐 잘하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5연승 중이거든요. 컵 대회, 유로파 리그 포함해서. 그리고 홈에서도 이제 헤타페전 이후에 진 적도 없고, 뭐 홈에서는 AT랑도 비기고 비아레알도 비기고, 뭐 유로파 니스도 잡고 다 좋은데, 디나모 자그레브 이 원정을 갔다 왔고, 유로파 바르샤보다 일정이 좀 더 뒤에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결국 이제 득점 문제거든요. 셀타비고가 이제 비겼던 경기도 다 1대1입니다. 베티스, 비아레알, 지로나, AT, 소시까지. 결국 홈에서는 1득점 이상을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오사수나나 레반테 원정에서 이제 다득점을 했는데, 바르샤가 아무리 지금 최근에 폼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득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뭐 레반도프스키나 뭐 야마리 둘 중에 뭐 한 명씩 빠졌던 적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나올 수 있고, 예전보다 부상자들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 저는 요거 원정에라도 바르샤 승 봅니다. 다만 마에는 가기는 좀 빡셀 수 있죠. 왜냐면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 뭐 흐름이 안 좋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3.5 기준 뭐 언더를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좀 애매한 게 셀타가 결국 한 골 넣으면, 바르샤가 3골 넣으면 3대1이면 오버거든요. 그래서 셀타의 득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버는 바르샤가 얼마나 골을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언어버가 갈릴 것 같다. 그래서 승만 보는 게 맞습니다. 상성도 좀 걸리고, 배당이 좀 올라가서 그래도 가볼만 하지, 만약에 1.2나 3 줬으면은 굳이 갈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배당이 올라가서 1.53이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저거는 안 가도 되는데 내일 마감이라서 샌디하고 포틀 랜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터 마이애미도 결국 가긴 했는데 유벤이 비겨서 좀 아쉽게 됐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는 여전히 1대1이네. 자, 그러면 마지막 경기 샌디하고 포틀랜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샌디 포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샌디가 홈에서 1승 1무로 뭐 진 적은 없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1대1이죠. 포틀이 지난번 홈에서 비겼는데 승부차기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샌디가 어쨌든 포틀 상대로 홈에서 잡은 적이 있고 포틀이 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대비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샌디가 뭐 최근에 다득점을 못한 것도 아니어서 언오버로 가기도 좀 애매해요. 이거 3.5라서. 그래서 3.5는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라서 갈 거면 그냥 오버를 노리는 게 낫고, 요거 그래도 샌디 승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을 보고 생각하면은 뭐 핸디무 쪽으로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도 결국 한 골 차였거든요. 그리고 포틀이 그때 퇴장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 퇴장 때문에 더 밀린 것도 있어서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샌디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결장 부분도 보면은 일단 공격이나 미드필드는 크게 없는데 수비 쪽 그리고 주전기포가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뇌진탕으로. 그리고 포틀도 결장이 크게 없고, 이러면 거의 한 골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방종을 하고 오늘은 좀 빨리 아마 5시까지는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조합을 4시 반은 좀 빡셀 것 같고 5시까지 마무리해서 나가기 전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방종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